제2경인선에 대해서 틈새를 한번, 인천은 아직까지 싸요. 연수역 사이에 좋은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그 6월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오늘은 제2경인선에 대해서 이제 틈새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얘가 서울과 연결이 잘 연계가 돼요. 일자리 연계가 잘 되고 주요 도시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경인선이 인천 그리고 경기도 그리고 서울까지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노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중요한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국토종합계획,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행이 되겠죠. 근데 인천은 아직까지 싸요. 인천이 싼 이유는 경기도보다 쌀 수밖에 없지만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싼 물건이 호재가 될 수 있어요. 수도권에서는. 정말 이상한 지역 아니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연수구가 지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죠. 예, 투기과열지구네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었으니까 실질적으로 좋은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송도를 중심으로 가격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송도가 여기 있죠. GTX-B 노선이 송도가 여기 있는데, 이제 경인선, 제2경인선은 여기 청학동부터 시작해요. 청학동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와요. 쭉 이렇게 온 다음에 쭉 오다가 여기 신연수역 있죠. 신연수역. 이 신연수역에 가요. 근데 신연수역도 주변에 주목해야 될 아파트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이제 청학동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요 신영수역과 원인제역 사이에, 연수역 사이에 좋은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용적률이 작은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를 주목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원인제랑 동춘하고 동막하고 이 여기 어디죠? 송도까지 연결되는 노선 가운데 정주 여건이 좋고 용적률이 작은 아파트들, 30년이라는 재건축이 이제 요건들이 도래한 아파트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아파트들 아직까지 저가로 진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주목해야 되는 지역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제 요 신연수역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은 아마 요 부근에 이제 노년역이 생길 거예요. 이제 제2경인선이 여기도 괜찮은 지역이 있죠. 네, 아파트 중에서 용적률이라든지 새 아파트라든지.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신논현역도 무슨 역이냐면요, 수인 분당선인데, 이 수인 분당선 플러스 월판선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 지금 하나밖에 없어 보이지만은 여기 지금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수인 분당선이랑 그 다음에 월판선, 그리고 요 부분에 이제 제2경인선까지 하면은 세 개의 역이 이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에서는 아직 나름대로 조금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많이 올랐어요. 그래도 괜찮은 곳 중에 하나죠. 그리고 요 노년에서 요런 식으로 올라가서 도림동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고, 이 도림동은 가격들이 좀 저렴한 아파트들이 많고, 이 도림동에서 연결돼서 이 서창지구로 가요. 서창 2지구 쪽으로. 여기도 이제 계획도시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시면은 이 서창에서 바로 시흥 쪽이 붙어 있고 서울까지 연결이 되는 게 그리 거리상 멀지 않은데 정주 여건이 좋기 때문에 여기는 가격들이 인천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비싼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지만, 경기도와 서울에 비해서는 굉장히 싸고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요소들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리고 요 서창에서 이렇게 신천으로 가요. 그 신천에 가면은 신천도 나쁘지 않아요. 신천도 나쁘지 않아요. 서창에서 신천 가는 것도 역들이 이제 서해선이 연결되고, 서해선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의미가 있죠. 서해선이 있고 이 시흥 대하역이 신구로선의 시작점이잖아요. 그러면은 신천역이 있고 이 신천에서 은계까지 이렇게 가요. 은계까지 가면은 여기 생기고 요런 데 생기고 여기 생기는 거죠. 여기도 더블 역세권, 여기도 더블 역세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천하고 은계 같은 경우 은행동이죠. 은행, 대우프루지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아파트는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이 은계 지구가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지만은 사실상 여기도 정주 여건이 괜찮아지는 요인들을 많이 품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노은사 쪽으로 가요. 노은사 쪽은 이제 차량 기지들이 이제 이동할지 안 할지 뭐 이제 확정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상황, 문제가 좀 많죠. 지금 지역에 반발이 많으니까 거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그래서 요 은계 지구 쪽에서 바로 이제 그 노은사를 거쳐서 여기 하안동으로 가는 거예요. 하안동. 그래서 하안동은 사실은 되게 좋은 가치가 있어서 저도 추천을 좀 많이 했던 단지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학원의 밀집도 있고 용적률이 작은 곳도 있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여기가 더블 역세권이 될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먼 얘기예요, 이거는. 하지만 일단은 제2경인선이 들어오는 부분들도 호재가 되고, 요게 이제 이렇게 철산으로 또 가요. 철산은 말 안 해도 좋은 입지인 거 알죠? 여기 대장 아파트 큰 단지 두 개가 초역세권에 이렇게 밀집해 있잖아요. 한 개는 숲을 품고 공원을 품고, 하나는 학교를 품은 그런 이제 중요한 단지들이 있고, 요게 이제 구로로 가는 거예요. 구로로. 그리고 이제 구로부터는 경인선하고 1호선 겸용으로 되는데, 이 겸용이 되는 게 쭉 가다가 여기 그 노량진까지 가는 거예요. 노량진은 1호선 겸용 구간까지 합치면은 두 개가 되는 거고, 9호선까지 있으니까는 세 개의 노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고,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건요, 인천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서울과 일자리가 연계가 되고 주변이 신축이거나 아니면은 진보가 될 수 있거나, 아니면 물건 자체가 용적률이 작아서 비록 20년 된 아파트, 25년 된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그 잠재성을 믿고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제2경인선에 조금 가격들이 저렴하면서 서울의 일자리와 연결성이 있는 어떤 입지들이 저는 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청학부터 구로, 그 다음에 경인선의 공용 구간인 구로와 노량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저는 이제 6월 이후에 조금 새롭게 나왔으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 좀 집중을 해도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물건들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은 그 노력들이 부작용으로 아직까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나오고 있고, 그 부작용 때문에 불안한 시장이 6월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6월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실거주로 빚을 최대해서 장기 보유하는 전략으로 한번 가고, 갭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의 모니터링을 집중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집중을 하는데 기존 노선, 기존에 이미 나왔던 예비 노선 플러스 알파, 이번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나왔던 어떤 상황들을 잘 살피면서 내 재정에 맞게 갈 수 있는 데를 한번 찾아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 많이 어렵죠. 네, 어렵죠. 뭐 어려운데 지금 제가 지금 간단하게 얘기를 드렸지만은 위례 삼동선도 틈새가 있고, 과천선, 위례 과천선, 8호선 연장, 별내선, 9호선, 3호선, 신분당선에 호매실에서 분당 가는 거, 그다음 분당선의 연장, 다 지금 틈새들이 하나씩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잘 찾아보시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6월을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5월달, 6월 초에는 조금 기준을 잡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마지막으로 이제 강의의 종반부에 드리고 싶은 말은요, 그 세상에 이제 행복한 사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막 고민하지 않고 아무 어려움이 없는 삶을 사는 게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려움 없이 삶을 사는 게 행복한 삶이 아니라, 저는 어려움이나 문제나 고민들이 당면됐을 때 이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진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상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인생에 힘듦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죠. 고통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고통을 극복하는 훈련과 노력이 행복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어려움을 잘 극복한 사람은 없거든요. 어려움을 한번 극복해보고 용기를 가지고 첫 발을 내디뎌 봐야지 행복의 시작점에 저는 설 수 있다 생각해요. 부동산도 그런 의미에서 동일하다 생각해요. 지금 어려운 시장이에요. 근데 어려움이 무서워요. 근데 무서움을 방관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절대로 내가 원하는 자산을 유지할 수가 없고 손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지금 6월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이 공포스러운 시장에 무서워하겠죠. 나 6월이니까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끝났어. 나 이제 게임 오버야. 이런 생각보다는요, 그 안에서, 그 조건 안에서 과거를 뒤돌아보지 않고 내가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어떤 고민들을 해보고 그거를 해결을 해봐야 돼요. 물론 자산이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겠지만요, 그런 부분을 극복하고 첫 발을 내디뎌야지 내 재산에 대한 부분들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